이제 법 질문이 끝났으니까 제가 이제 영화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영화 내용을 봐보면은 출연진 같은 경우 봐보면은 그 정의루 씨, 그러니까 그 파일럿 조종사이자 네. 정의루 씨라든지 그 로비스트 역할한 유선 씨라든지 다 그쵸. 특별 출연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군 법무관. 궁금한 것은 네. 특별 출연하면 진짜 돈을 전혀 안 받는 건지, 네. 또 이 특별 출연한 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특별 출연이라고 다 노게런티는 아니에요. 출연료를 받는 경우도 있죠. 특히 이게 상업적으로 큰 규모의 영화다 그럼 당연히 주죠. 근데 이 일극기밀이라는 거는 이 홍기성 감독이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게 뜻이 좋아서 마치 1987의 뜻이 좋아서 참여를 하듯이 배우들이 자처하여 내가 특별 출연을 자처하기도 하고,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내가 출연료 얼마 받느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만큼 받느니 며칠간 몇 씬을 그냥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줄 돈 있으면 이 영화의 매무새에 더 기여를 해달라, 더 영화를 잘 만들어 달라라는 건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신승환 씨는 전작이었던 이태원 살인 사건에 나왔었죠. 그리고 그 이 천장군하고 골프 같이 쳤던 강장군은 생각해 보시면 홍기성 감독의 이제 예전 영화 선택이라는 이제 작품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주인공 역할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태원 살인 사건에서는 1심의 판사 역할을 했었죠. 말씀하신 유선 씨, 정의루 씨도 이제 특별 출연인데, 제가 예전에 정의루 씨를 부산영화제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많은 분들은 나를 그냥 스타라고 생각하지만 난 아직 아무것도 아니고, 이분이 이제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민호 씨랑 같이. 그리고 군대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지금 공백이 단절이 꽤 길어요. 근데 이걸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저 신인의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 출연이 아니라 그냥 작은 배역이지만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출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이 1급 기밀이었어요. 이런 배우들의 좋은 뜻으로 이 작은 역까지 아주 좋은 배우들이 포진하는 이런 좋은 영화가 됐습니다. 예, 특별 출연하는 게 보통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이제 의리를 지키는 그쵸. 거네요. 그걸 계기를 통해서 이제 자기를 또 홍보하고 영화를 또 잘 만들어 보려는 것 같은 그런 종류 같은데, 이제 김옥빈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 역할로 나오잖아요. 네. 여자 기자 역할로 나오는데 이제 실존 인물인 PD 수첩의 PD였던데 지금은 이제 최승호 MBC 사장이잖아요. 그분을 롤 모델로 해서 이렇게 찍은 거라고 하는데 서로 간에 대화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2009년에 MBC PD 수첩에서 바로 이 비리에 대해서 폭로를 하잖아요. 이때 한 해군 장교가 출연을 해서 증언을 했었어요. 그 해군 장교가 말하자면 김상경 씨가 된 거고, 또 그때 당시 PD수첩의 PD, 최승호 PD 역할을 여자로 바꾸고 기자로 바꿔서 이제 김옥빈 씨가 연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가 영화화 된다는 얘기를 듣고 최승호 PD가 김옥빈 배우를 만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취재했었고 끝내 어떠한 우여곡절을 거쳐서 방송까지 내보내게 됐는지를 잘 설명을 해줬다고 그래요. 여기서 최승호 PD가, 최승호 사장이 김옥빈 씨한테 알려준 건 사실 여러 취재 과정이나 이런 건 다른 문서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김옥빈 씨가 그 최 PD한테 받았던 거는 그 어떤 언론인으로서의 자세, 사명감, 취재하는 이 태도, 마음가짐 이런 거를 잘 배웠다고 김옥빈 씨가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연기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부담감이 컸을 것 같아요. 실존 인물을 그쵸. 따라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감이 크죠.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이 방산비리가 그때 폭로되고 끝난 게 아니죠. 지금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지금 우리나라 어딘가에서도 계속될 수 있는 비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를 더욱 새길 수밖에 없어서 아주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눈에 띄었던 배우가 여기에서 이제 비리의 네. 핵심이 되는 사람이 천장군이잖아요. 최무성 씨. 그 천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응답하라 1988인가 거기에서 네. 그 박보검 씨의 아버지로 나와서 그쵸. 웃기밖에 안 하잖아요. 네. 인상 좋은 아저씨로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악역을 자처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연이잖아요. 네. 거긴데 이 감독이 어떻게 이 최무성 배우를 선택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최무성 배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연기력에 비하면 그동안 맡겨졌던 역할이 작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배역은 작은 배역이 있어도 배우는 작은 배우가 없다. 최무성 배우가 아무리 그냥 웃기만 하고 대사가 별로 없어도 우리가 이 태기 아빠를 기억할 수 있는 건 그의 연기력이 바로 대단하기 때문이거든요. 최무성 배우한테 이번에는 본인의 연기력에 크게 맞는
큰 역할을, 큰 배역을 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악의 축이에요. 아주 무섭죠. 그가 사실 뭐 누굴 때리는 것도 아니야. 박대익 중령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다 무서운 이 악의 기운을 내뿜어야 되는데 이 배우들 사이에서, 감독들 사이에서, 영화계에서는 이 최무성 배우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연기자들의 스승. 아, 많은 우리가 아는 뭐 연기 좀 한다, 난다긴다 하는 배우들이 오늘의 저희가 있기까지는 저에게는 최무성이라는 선배가 계십니다. 스승이 계십니다. 스브.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영화를 보다가 이제 끝에 보면은 좀 안타까운 사연이 나오는데 이 영화 일극 기밀의 감독이었던 홍기성 감독이 사망했다고 나와요. 근데 이 영화가 촬영이 끝나고 사망을 하셨는지 네. 중간에 사망을 하셨는지 또 편집 같은 네.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촬영은 다 마치고 망원동에서 쫑파티까지, 쫑파티라고 하죠. 다 촬영 끝내고 축하 파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편집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무리는 장상곤매 시절부터 해서 오 꿈의 나라를 함께 했던 이은 감독. 이 이은 감독이 이제 평상시에는 프로듀서 역할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내 선배이자 좋았던 영화 동지, 동료의 뜻을 그 누구보다 사실 가장 잘 살려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은 대표가, 이은 프로듀서가 이번엔 감독이 되어서 영화를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홍기성 감독 좀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분이 사실 이제 예전에 영화 운동 1세대예요. 장상곤매라는 걸 통해서 우리 5.18 광주 문제를 처음으로 다뤘던, 본격적으로 다뤘던 오 꿈의 나라. 그 다음에는 우리 왜 오징어잡이, 새우잡이배 이런 데 끌려가서 굉장히 노동의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얘기를 다룬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여기가 조재현 씨가 이제 주연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형 장기수를 다룬 영화 선택.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독립영화입니다. 그런데 이태원 살인사건, 요번 1급 기밀은 내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안 되겠다. 내가 충무로로 나가서 보다 본격적으로 많은 관객과 직접 만나겠다 하고 영화를 만들었던 거고 이태원 살인사건이 2009년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어머 어떡하면 좋아.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 했는데 이게 정말 이 영화 하나가 이 눈덩이 효과라고 그러잖아. 스노우 이펙트가 되어서 정말 그 진범들을 공범을 한국에 와서 구속시키고 처벌하게 되는 이 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의 영화가 사회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감독이셨는데 이번 1급 기밀도 단순히 옛날 방산비리를 폭로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딘가 있을 그 방산비리를 또 폭로하고자 함이었는데 이런 힘 있는 감독이 유명을 달리하셔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사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오늘 검정색 옷을 입고 나왔는데 저는 홍 감독의 그런 뜻을 이을 새로운 감독이 또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배우하고 이제 감독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뭐 김상경 씨 뭐 특전사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단단한 정의로움에 제일 딱 적격인 배우였고 김옥빈 씨도 아주 이런 여배우로서 그 사실 처음에 박쥐로 등장할 때는 너무 판무파트 섹시한 이미지로 승부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주 배우로서 잘 커가는 것 같아서도 좋았고요. 이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홍기성 감독의 어떤 이런 힘이 느껴질 수 있는 영화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크게 높이 치는 게 방산비리를 다룬 영화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걸 알고 있어요. 네. 이걸 정면으로 다룬 영화는 사회 고발하는 영화는 처음 영화였다는 거에서 굉장히 높이 치고 싶은데 이제
내용 자체가 너무 사필귀정,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도덕 교과서처럼 네. 반드시 정의가 이긴다. 물론 정의가 이겨야 되는 게 반드시 맞지만 현실적으로 아닌 경우가 있어서 약간 도덕 교과서 같다는 느낌은 조금 받았습니다. 예. 홍기성 감독 자체가 그러세요. 영화가 이렇게 세다 보니까 그분 좀 과격한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 영화가 뭐 심심하다, 마음에 안 든다, 너무 무슨 이게 다큐멘터리야?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관객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배급사가 다양한 영화들을 배급해줘야 그런 걸 다양한 영화를 보면서 아 우리가 멜로는 멜로답게 공포는 공포답게 관람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데 너무 획일화돼서 너무 기획형 영화들 할리우드형 막 블록버스터들이 극장을 점령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조미료 세게 친 거 아니면 좀 재미없어. 뭐 심심해. 이렇게 보게 된 게 사실인데 우리 영화 속 이런 법의 시청자분들만이라도 그 영화는 그 영화의 생김새대로 봐주시길 그런 눈으로 본다면 1급 기밀은 더할 나위 없이 알차고 재미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회 고발하는 작품으로서 특히 처음 다루는 방산 비리였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영화, 여러 가지 종류의 영화가 배급사에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생각이 잘 맞다니까요. 예. 이렇게 저와 아주 찰떡으로 호흡이 잘 맞는 이주로 변호사 다음 시간에도 나와주실 거죠?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